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날이고요. 지금이 저녁 6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미분계수에 대해서 동영상을 지금 한 20기 가까이 올렸습니다. 20기 가까이 올렸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정리를 하는 정리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수학 공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조금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했던 말 또 듣고 또 듣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듣기는 좀 싫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도 넘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을 했던 적도 없고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도 없고 저는 오로지 그냥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도 수학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반복 학습의 결과입니다. 반복 학습의 결과예요. 예. 반복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창의력과 응용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 그리고 반복을 하는데 한 부분을 반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부분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거는 학습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복을 한다는 거는요, 학습 전체를 반복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분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5년도 넘은 사람이 감히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유명한 강사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몇만 명 유능한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걸 다 제가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저 나름대로 제가 이 내용을 CND 수학이 국내 최초로 발표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항상 그만큼 이게 수학이 심한 수학이고 글자 해석을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미분을 제가 하는 거는 뭐 선생님들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만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불만했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오래된 얘기지만은 우리가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 이 이차함수죠. 이차함수인데 이 이차함수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y는 아주 기계적입니다. 기계적이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을 해야 되죠. 이렇게 맞죠? 예, 플러스 4가 더 나오니까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해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그럼 이 그래프를 참 이렇게 해서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x는 0이니까 x는 2로 이동해서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올려서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죠. 이게 뭐 절대 나쁜 학습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걸 완전제곱으로 잘도 고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이 잘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가 지금도 이 부분이 못마땅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 그래프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죠? 예. 함수 그래프는요. 여러분 이게 대형표에서 x, y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식이 x제곱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이전에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x가 0일 때 얼마입니까? 0 대입하니까 8이죠. x가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x가 1 대입하면 1 빼기 4에 플러스 8이니까 이게 얼마죠? 9에서 플러스 5죠. 뭐 계산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2가 되면은 2는 4에서 빼기 마이너스 8 플러스 8 이거 없으니 4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3, 3은 9 9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8이죠. 이게 17이니까 플러스 5가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지금 대응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x 이게 플러스 1 1 플러스 4 12 13이 되네요. 예. 마이너스 2가 되면은 플러스 4에다가 2는 4 8 16에다가 4 16에 20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x가 0일 때 8이고요. 1일 때 5가 되고 2일 때 4가 되고 3일 때 5가 되고 그래프가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13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일 때 20. 그래서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거 거의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거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이 고쳐서 뭐 하려고요? 이거 고쳐서 뭐 어디 씁니까? 이거 아무 필요 없는 이 내용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디에서 대칭이 되고 어디를 지나고 하는 걸 모릅니다. 이게 지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디로 이렇게 하면은 어디를 기준에 접으면 대칭 관계, 이 모든 관계를 대칭 관계, 그 다음에 꼭지점 이런 걸 다 여기 이 좌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있습니다. 못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득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게 되니까 이걸 꼭지점도 바로 계산이 나오고 y축 이동도 나오고 이런 게 축방정식이나 모든 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고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완전 제곱식 고치는 게 아니고요. 함수는 기본은 그냥 대입해서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형태로 고치다 보니까 축방정식이나 대칭관계 모양이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차 함수를 이렇게 해서 설명해주는 동영상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떤 수학 박사님이나 어떤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되는가 그 이유를 저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동영상도 어떤 내용도 이렇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가 아직까지 몇십 년을 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ND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이 여러분 있죠. 예.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빨리 하고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형태를 고쳐서 그래프를 바로 그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반복 학습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미분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이거를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미분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제가 알기로는 수학 2에서 자연 이과에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미분을 설명할 때 중학교 1학년 정비례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 설명이 40분씩 하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 반복을, 지금 동영상이 거의 20개 가까이 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알아줍니다. 터득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발표라고 그랬죠. 예, 제가 여러분 원가 정가에 대한 공식 만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원가와 정가에 대한 공식. 이 공식을 그냥 순서로 내려가면은 이 풀 수 있게 공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정가는 해서 원가 더하기 이익을 해서 계산을 하고, 또 여기서 판매가는, 예, 판매가는 여러분, 예, 판매가는 정가에서 판매가 빼기 원가를 하면은 이익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런 거 구해서 막 풀고 합니다. 뒤죽박죽을 해서. 사실 저는 이거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푸는 거는. 이렇게 푸는 거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풀이 방법이 저는 저 생각으로는 뒤죽박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풀이가. 제가 원가 더하기 이익 1을 이걸 계산을 하면은 정가가 나옵니다. 정가에다가 곱하기 정가의 할인율을, 정가의 할인율을 보통 할인율이죠. 할인율을 곱하고 여기다 몇 개인가 개수까지 곱해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반대로 해서 이익 밑에 이익 2를 쓰고 더하기 밑에 더하기 써서 원가 밑에 원가. 이게 안 나올 때는 이게 판매가라고 그랬습니다. 예, 판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정가의 할인율이 아니고 5,000원을 뺐다. 빼기 5,000원이죠. 이렇게 해서 이 공식 하나면은 여러분 평생 쓸 수 있는 공식인데, 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공식이 왜 좋냐면은 문장 순서대로 그냥 일사천리로 식을 풀 수가 있어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 거를 쓰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글자 그대로 빠른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공무원 시험 보는 날까지 이거 하나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의 최초의 발표, 이 원가 정가 공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30년 연구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정말로 그 원가 정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응? 시간 걸리고 헷갈리고 또 틀리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 원가 정가 소금물 농도 분해도 마찬가지. 중학교 3학년 2차 방식 활용 문제까지 다 풀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 풀이법은 어디에도 없는 풀이법입니다. 제가 풀이하는 거는. 저는 원리 원칙에 맞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틀리지 않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요. 이 반복 학습이 일부분만 반복 학습하는 거는 학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시작을 중학교 1학년부터 왜 미분이 시작되는가 거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저 동영상을 30편 이걸 다 조회수도 물론 없습니다. 이 조건은 그렇지만은 동영상을 다 보게 되면은 그냥 미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미 알게 되고 문제 푸는 형식만 약간 익히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해가 너무 잘 될 뿐더러 이해가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약간의 풀이 기교만 배우면 끝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계속 동영상을 지금 20개 이상을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지 여러 가지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도 아니지 하다 보니까 말도 틀리고 실제로 계산도 잘못 틀리는 경우도 혹가다 있습니다. 표현도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저는 제가 그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원가 정가도 이 문제를 풀다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다 결국 제가 1년 반 만에 이 공식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공식을
가르쳐주지는 않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공식대로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공부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제가 수학 문제 아무거나 놓고 풀어도 이 공식으로 하면 다 풀리고 바로 풀립니다. 절대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원가 정가 하는데 뭐 원가는 뭐가 원가고 정가, 그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미분 계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미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미분을 여러분, 미분계수, 순간배나 이런 뭐 평균배나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왜 배우고 왜 뭐 때문에 하는가, 그 아까 제가 이참수에 설명드렸죠. 왜 완전제곱수를 고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알고 나서 완전제곱수를 고쳐야 되는 거지. 뭐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고칩니다. 무조건 고쳐서 뭐 하려고요. 왜 고치는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학에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학교 수업이나 학교 선생님들 비방하나 교과서 비방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 공부는 계산은 좀 할 줄 아는데 성적이 안 오르죠. 성적이 안 오릅니다. 정말로 고등학교 공부는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도 중학교까지만 동영상을 올리고 고등학교 거 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왕 시작했는 거 고등학교 미분을 1년 안에 전부 제가 마스터를 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미분에 대해서 전부 다 아주 쉽게 한번 설명 들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발표를 동영상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공부는 웬만큼 하는데 사실 문제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새로운 문제는 한번 풀기가 안 되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내용을 아시면은 웬만큼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증명이 될 겁니다. 라고 믿으면서 이 설명을 또 시작하는데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왜 중학교 1학년부터 미분이 왜 시작되는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미분이 처음 평균을만 또 설명한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전혀 생각이 다르죠. 왜? 평균 변화를 배워서 뭐 하려고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이미 다 배우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고, 이래서 미분이 필요했구나, 미분을 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미분이 어디에 쓰이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면은 미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 물론 거기에 단 한 가지 문제 풀이하는 약간의 기교를 배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거기까지 말씀 잠시만요. 자, 여러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거의 20분 가까이를 또 사설을 길게 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반복학습이 참 중요한데요. 정말로 중요한데, 한 부분만 반복학습하는 거는 아무 효과도 없고, 물론 이제 여러 번 그렇게 하시면은 쓸데없는 건 아니고 도움이 되긴 되지만은 수십 번 반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해서 수십 번을 반복해요. 그러나 처음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설명할 건데, 이 반복을 앞으로 제가 동영상을 한 10개를 올렸는데 앞으로 10번, 10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미분이 왜 필요하고 미분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미분 공부에서 뭐를 알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거기까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약간의 기교만 배우면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교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작하죠. 중학교 1학년에 y는 여러분 y는 항상 하는 설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y는 2x 플러스, 이게 정비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0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x축이고 y축이죠. 기울기가 여러분 2죠 이게. 그렇죠. x가 1일 때 2가 되죠 여기.
원점을 0일 때 0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납니다. 여기서 결론이 이겁니다. 중학교 1학년에 정비례를 배우는데 정비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구하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 뭐 여러 가지 활용 문제 있는데 이게 85%는 다 기울기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예, 다른 문제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다 제작을 해봐서 압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요, 이게 정비례에서 여러분 보시면 y는 2x에서 이제 뭐가 더 붙냐? 플러스 3이 더 붙습니다. 3이. 이건 뭐냐? 여러분 여기서 기본이 이겁니다. 기본이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에서 여러분 이 플러스 3은요 이동입니다. 이동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동이 0이었어요. 중학교 이동이 0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는 이동이 플러스 3이에요. 결코 뭐냐 함수의 그래프는요 이동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2x 그래프 1일 때 2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그려서 이걸 그래프를 이렇게 일단은 그리죠. 이 플러스 1, 2, 3 여기에서 이 원점을 지나야 됩니다. 1, 2, 3 이만큼 올려서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동이 3이동이 돼 3만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와 2학년 거는 그래프가 이제 이동입니다. 물론 이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기울기와 이 y절편 y는 ax 플러스 b에서 a와 b 구하는 문제 이게 전부 다 이거의 90%입니다. 여러분.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절편도 쉽고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때 다 끝났습니다. 기울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y절편 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좌표값만 대비해서 활용 문제가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프는요 이동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 그래서 이동입니다. 아시겠죠? 예. 1학년 2학년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가면은 2차 함수를 배웁니다. y는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표를 여러분 이렇게 x, y 해서 x가 0일 때 1이고요. x가 1일 때 1 대입하니까 3이고요. 2 대입하면 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한번 해보죠. 곡선에 이렇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이 똑같이 3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예. 기본이 뭐냐면 x 제곱 그래프를 y는 이게 x 제곱 원래는 x 제곱이 이겁니다. 이거를 2가 되니까 이게 폭을 좀 좁혀야 됩니다. 이 숫자 커지면은 폭이 좀 좁아지죠. 폭을 좀 좁혀서 y축으로 2를 올려서 이렇게 이제 그리면 끝납니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결코 뭐냐 그래프는요 몇 참수가 되든 여기 정비례 1차 함수 2차 함수 보면은 기본을 그래서 기본 다음에 이동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동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프 그래서 다 이동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아시겠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대응표 여기 해서 해보세요. 이거 대응표 해서 또 이 x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응표로 x가 0일 때 1이죠. 예. 1일 때 3이죠. 1, 2, 3 1, 2, 3 2일 때 5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3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이거 똑같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1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이걸 왜 제가 이렇게 안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 모양이나 빨리 판단이 늦습니다. 아까도 1점 설명했죠. 이게 어디서 반대가 되고 꼭지점이 어디고 이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응표로서
그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동으로 이건 촉방정식이 y는 2의 x 플러스 0의 제곱 플러스 1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동량이 없고 y만 이동기죠. 예,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동으로 이제 다 끝내는 겁니다. 이동으로. 아시겠죠? 예, 중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이 활용 문제, 함수에 대해서. 중학교 1, 2, 3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네, 한 5분 정도에 다 끝났습니다. 중학교 1, 2, 3은 다 끝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프,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가 보시면은 이게 x축이고 y축인데, 자, y는 이제 x제곱 이런 그래프를 이제 그렸습니다. 이렇게. y는 x제곱 그래프예요. 이거를 y는 잠시만요. 왜냐면은 이제 미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여러분 y가 y는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이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을 고쳐야 된다고 했죠.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나올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해서 능력이니까 이렇게 이동해서 다시 마이너스 1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이동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주죠. 끝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마찬가지 1학년 때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 중에 기울기 구하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 빨간 여기 이제 곡선에서 이거 그럼 기울기를 1학년 때 배웠으니까 3학년 때도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했으니까 비중이 90% 85% 이상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곡선의 기울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곡선이 지금 여기 다 기울기만 배웠는데 직선에서만 기울기를 따지냐 곡선에서 따질 수 없냐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 기울기 못 구합니다. 이거요 못 구한다. 구할 수 없다는데요.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하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하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 수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서 미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미분이. 미분에 대해서 이마 장황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제가 오늘 똑소리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분이 뭔가를. 곡선 기울기 못 구, 직선은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를 x가 1, 2라고 하고요. 여기를 4라고 하면 이렇게 못 구하니까 어떻게 구하냐. 이 두 점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죠. 이 안에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한 점의 기울기가 아니라 여기와 여기 사이 기울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한 점에서 기울기가 아니고요. 이게 두 점에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저는 이거를 평균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 기울기.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뭐 하려고요? 두 점 사이 기울기라면 여러분 이해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거 구하는 의미가 없어 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4를 붙이는 겁니다. 이에 최대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냅니다. 0, 2에 거의 0에 근접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에서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점에서 기울기가 뭐냐? 순간 변화율입니다. 이거는요, 한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 사이가 한 점에서의 기울기. 이제 이건 오케이 쓸 수 있어요. 기울기.
한 점에서 우리 한 점에서 기울기, 두 점에서 기울기. 물론 곡선에서는 한 점에서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미분계수고요.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그랬죠. 미분계수란 말.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말이 다 틀립니다. 말만 틀려요. 순간 변화율 다 이게 뭐냐. 여러분 기울기란 뜻입니다. 이게 다 이게 다 무시하고요. 그냥 기울기입니다. 한 기울기예요. 기울기 다 뭐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 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이 잘못인 줄은 알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직 기울기만 생각하세요. 기울기만. 이런 말 다 미분계수, 도함수 다 필요 없다. 도함수. 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이 점에서 순간 변화율, 기울기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직선에서는요, 이 직선에서 여러분 기울기 낼 때 계산을 했죠. 2x면은 x, 예를 들어서 xy 이렇게 해가지고 x가 1일 때 여기 2가 되고 2일 때 4가 되고 3일 때 6이 되죠. 그러면 x분의 y가 기울기가 돼서 x의 증가량이 1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이게 기울기가 2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했죠.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x가 1일 때 여기에 이 점에서 기울기가 나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다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중2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중3 때는 자 보세요. 곡선이라 기울기가 평균 변화밖에 안 나오죠. 필요한 거는 한 점에서 기울기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못 구합니다. 제가 못 구한다고 그랬죠. 곡선 기울기 못 구합니다.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접근시켜서 한 점으로 만들어서 기울기를 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래서 여기 뭐 A 플러스 여기 이렇게 평 순간 변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는 H고 H가 0으로 갈 때 이거 A 플러스 델타 X분의 뭐 H분의 A 플러스 이걸 배웠죠. 자, 그런 내용도 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 기울기를 자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y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y는 fx죠. 함수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fx는 2x-2가 되죠. 여러분 그냥 미분하세요. 여러분 이건 미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분한 겁니다. 미분 계수나 미분한 거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미분한다는 뜻이나. 자,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잘합니다. 이거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계산 못하는 학생.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의미를, 이 식의 의미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식을요, 여러분 문자로 아는 건 필요 없어요. 그림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림으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왜 구하냐면은 다시 한 말씀 드려요. 이 곡선에서 기울기는 못 구합니다.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는 공식을 만드는 게 말 그대로 미분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미분이라는 거는 이런 선이 있을 때 이걸 아주 이렇게 쪼갠다는 겁니다. 왜 쪼개느냐? 직선은 쪼갤 필요가 없는데 이런 곡선은요. 곡선에서는 다 여기 아닌 말로 기울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쪼개봐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분한 거면 미분하면 일단 쪼갠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 식에서 F 프라임 미분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미분을 해서 x 대신에 2x가 2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다 2를 대입해 보세요. 2는 4 예, 이렇게 이게 지금 식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데 3을 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얼마죠? 3, 3은 9에서 6 빼니까 이거 얼마죠? 3이 나오죠, 여러분. 예. 0이 나와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이해하는 거는 기존의 책에 설명한 대로 설명하면 저 도무지 이해가 오래 걸립니다. 너무나.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이 자리에서 끝냅니다. 이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미분에서 가늘게 쪼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해요. 이차 함수가. 그러면은 미분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거를 다 여기 이 기울기 못 구하니까 다 이렇게 쪼갭니다. 전부 쪼개보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예, 보세요. 여기는 기울기가 0이죠. 여기는 기울기 이렇게 되고 전부 다 기울기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죠. 예. 그런데 이 기울기 어떻게 냅니까? 여러분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일단 기울기를 못 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y 프라임을 하게 되면 2x 마이너스 2가 되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이게 이제 f 프라임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니까 3 되면 6 마이너스 2가 얼마야? 4가 나오죠. 6에서 2 빼면 4가 나오죠. 이거는 여기 지금 3 되면 2, 3은 6에서 4가 됩니다. 4. 계산이 잘못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3이 4죠. 여러분 이제 이 표현 이게 4가 되는데 이 표현 지금 이게 이 표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를 여러분 그냥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뜻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미분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고등학생 중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뭐 여기에 평균변화, 순간변화, 미분계수, 뭐 도함수로 다 했는데 그냥 다 여러분들 그거는 다 그 책의 설명이고 저는 미분을 한 이 식이 있죠. 이게 제가 이게 DNA 성분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DNA 성분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다른 말 DNA 성분 DNA 여러분 아시죠? 몸속에 DNA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미세하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이게 곡선인데 이거를 미분해서 다 이렇게 쪼갠 점입니다. 점. 이게 이 점을 나타내는 이게 식이에요. 식. 이게 성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수에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y는 2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이런 뭐 상자를 해서 x 대신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 2를 집어넣으니까 6이 툭 나왔죠. 6이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 이 상자 아시죠? 이 상자 여기만 요술상자 들어가면 이렇게 6으로 나오죠. 이게 요술상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요술상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요술상자 여기다가 숫자만 넣으면 기울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DNA 성분식이 이해가 안 되면은 요술상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또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요. 제일 중요한 거 2차 함수든 5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다 쪼개면은 다 직선이 나와. 이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이 나오는데 기울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냐? 미분 일단 한다.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식이 뭐냐? DNA 성분식이고 이게 요술상자다. 그럼 x가 1일 때 기울기가 얼마냐? 기울기만 나타나는 게 기울기. 오직 머릿속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기울기만 생각하세요.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술상자 DNA 성분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여기서는 1차식이라고 그래서 직선으로 또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2x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지만은 y는 앞에서 3x 제곱에 3승에 플러스 6x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런 식을 우리가 이 미분을 y 미분하면은 9x 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6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이 미분했을 때 이 요술상자가 이게 x 제곱 곡선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술상자에는 1차식이든 중요합니다. 1차식이든 2차식이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 미분을 했다는 거는 무조건 쪼갰다는 겁니다. 가늘게 쪼갰다는 그래서 100참수든 99참수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쪼개면은 그냥 직선 점으로 봐야됩니다. 형식은 제곱이고 여기가 5승이고 8승이든 몇 승이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직선으로 보셔야 돼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요술상자 안에요. 식은 전부 직선입니다. 그러나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만 신경 씁니다. 여기에만 신경 쓰죠. 이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걸 미분하면은 이 DNA 성분식이 요술상자고 X 값만 넣으면 이 점에서 기울기가 착착착 나오는 공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기울기를 바로 낼 수 있죠. 5일 때는 5, 20 빼기니까 바로 8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X분의 Y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 식입니까? 미분이 기울기 구하는 게. 곡선에서 기울기 구하는 과정이에요. 미분이. 평균면을, 순간면을, 미분계수, 도함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오로지 여러분 머릿속에는 기울기 하나만 생각하라고 그랬죠. 단 이게 1차식이든 몇 차식이든 일단 쪼개면 다 직선입니다. 형태는 몇 승이든 말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점 다 설명이 됐고요. X, 여기 X,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Y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중학교 때 이렇게 Y로 다 X 하면 Y로 이렇게 썼죠. 이제 이걸 쓰시면 안 돼요. 뭔 값을 써야 돼요? F 프라임 X입니다. 이 X 값을 대입했을 때 이게 여러분 이 얘기예요. X가 여기 1 대입하니까 1 빼기 2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여러분 2가 되면은 4에서 이 4 빼면 0이 되죠. 3이면은 9에서 6 빼니까 4가 되고 이건 뭐 이건 뭡니까? X가 2를 때 기울기입니다. 2를 때 기울기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함수값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제가 이 미분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방법을 설명할 건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게 미분의 90%입니다. DNA 성분식 요술상자 여기에다가 X좌표값 넣으면 기울기가 나온다. 그런데 기울기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죠? X가 넣는 대로 다 다릅니다. 그건 뭐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래프 개형 4차 5차 함수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가, 왜 미분을 왜 하는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지만 DNA 성분식으로 하든 요술상자로 하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X 좌표만 넣으면은 이 좌표만 넣으면 여기 기울기 값이 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 방정식 왜 0일 때 값을 구하는 이유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0분 설명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는 CND 수학의 저는 장대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